오늘 앞에 계신 분들은 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학년 4반에 그 유가족분들이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 성호 아버님, 어머님 오늘 함께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하용의 아버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대책회의의 김혜진 공동위원장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순서는 가족 발언을 먼저 저희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 국민대책회의의 위원장님으로부터 발언을 듣고 질의응답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좀 하겠는데요. 4.16 참사 이후의 삶과 이전의 삶, 저희도 이제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가족분들이야말로 어떻겠어요? 저희가 뭐 듣지 않아도 그 상황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그런 얘기도 좀 함께 들어보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좀 느끼셨는지, 또 어떤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바라는지, 이런 말씀들 중심으로 해서 얘기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호 아버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2학년 4반입니다. 저희 2학년 4반이고요. 김하용 아버지시고요. 하용이는 이번 달부터 저희 청동 조청 갤러리에서 하용이 그림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하용이가 그림 그리는 재주가 많아요. 그래서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길 바라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최성호 아빠하고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성호 어머니 얘기하셨는데 그분은 5반에 박성호 어머니 당시 얘기하셨는데 성호가 둘이에요. 4반 최성호, 5반 박성호. 5반 박성호는 사세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고요. 저희 최성호는 심리학자가 되려고 공부를 했었던 아이고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사고 전후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이틀 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고 후에는 4월 17일, 18일 그렇게 계속 19일, 20일 저 같은 경우는 전도에 있었고요. 20일 날 아이가 나왔습니다. 제가 전도에 있었던 얘기만 드려보면 저는 사고 당일날 외국에 있었습니다. 외국에 있었고요. 인터넷 뉴스를 누가 봐야 된다고 연락을 받아서 사고 소식을 처음 봤고요. 아이한테 오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4월 17일 날 저는 진도에 도착했고요. 아이를 만나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렇게 17일 날 저는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도착을 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다 알려주셨겠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아이 옆에 가보려고 배 옆으로 갔을 때 근처에도 못 오게 하는 회경들, 멀리서 배 엎어진 거 구경만 시켜줬던 경찰들, 그거 있었고요. 멀리서 작업하는 방해장이 멀리서 기다려달라 그렇게 해서 멀리서 수백 미터 밖에서 배 뒤집어져 있는 거 보기만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정작 작업하는 건 공포트 2대가 그 주변을 빙빙 도는 거 제가 봤던 기억이 나고요. 17일날 그 베이프로 첫 갔다가 멀리서 구경
구경만 하고 그 새끼가 거기 안에 있는데 구경만 하고 30분인가 있다가 작업하는데 방해되니 나가시라고 행복한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오는데 아이를 구하러 오신 민간 잠수사분들이 한 번도 잠수를 해보지 못하시고 지쳐서 돌아가시는 분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나왔던 기억이 나고요. 그분들은 17일 오전 3시에 현장에 도착해서 17일 오후 7시경에 철수를 하는 분들이었는데 10몇 시간을 배 옆에서 잠수하려고 기다렸던 분들인데 해경이 들어가지 말라고 막아서 잠수 애들 거지로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셔서 배만 6번 갈아타시고 저 배로 가라, 저 배로 가서 기다려라 그렇게 잠수 장비 들고 배만 6번 넘게 타신 분들이 저녁 7시경에 돼서 지쳐서 평공항으로 철수하는 분들하고 같이 평공항으로 나왔었고요. 그때 이 상황을 알았는데 그때 알았었습니다. 아이들을 구하러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게 누가 막았구나 그때 처음 알았고요. 그게 4월 17일 오후 7시경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거고요. 글쎄요, 그분들은 힘이 빠져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이들 구하러 와주셔서 잠수하는 말씀드립니다. 잠수는 한 번도 못 해보고 배 위에서 기다리는데 시신이 하나 떠오르길래 그거 건지려고 물에 한번 발담 거 봤다 하시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해서 지켜만 보고 있는데 시신이 한 곳 떠오르길래 물에 들어가는 게 다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18일, 19일 부모들이 다들 미쳐가고 대통령이 18일인가 왔었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소하겠다. 평고관에서 아니 중도체육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제 아이는 20일 날 나왔습니다. 20일 날 07시 25분 4층 우현 선수에서 나왔다고 검안서에 적혀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어딘가 잡고 있었나봐요. 두 손 다 이렇게. 네, 그렇게 나왔어요. 19일날 밤에 진도대교로 가족들 다 걸어갔고요. 아이들을 안 꺼내주니까 아이들을 꺼내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보내놨었고 그때 경찰이 처음으로 저희 요즘들을 막았습니다. 길을 가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무언가를 알리려고 분노를 터뜨리려고 이렇게 하면 경찰이 지금도 이유 없이 막고요. 가장 처음 만나봤던 건 4월 20일 진도대교 앞에서였습니다. 그냥 들어맞고 이유를 말하지 않고 가만히 밀쳐내는 거 그때가 처음이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도 그러고 있고 광화문에서도 그러고 있고 청구동에서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저희들 계속 하고 있고요. 자꾸만 덮으려 하니까 감추려하고 줄이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알리러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가진 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목숨 걸고 단식하는 거
청와대 민원실에 대통령님 만나주세요 하고 민원 들어가는 거, 그런 거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풀어막더라고. 민원실에 민원들은 못 갑니다. 유가족은 못 갑니다. 경찰이 길을 막고 막은 이유를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청동을 나갔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병이 날 것 같아서 지금 간담회 다니고 있습니다. 간담회 다니고 있고요. 이틀 전에는 전남 곡성을 갔다 왔고요. 5일 전에는 전남 당진 갔다 왔고요. 3일 전에는 또 경남 삼청을 갔다 왔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왔고요. 계속 가로막고 덮어버리고 알리지 않고 왜곡하고 아예 소설을 쓰고, 저희가 세부 동성장에서 그리고 진도체육관에서 안산 분향소에서 매일 입장 발표하고 기자회견하고 말했던 것들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다 덮어버리고 방송을 내보내지 않고 왜곡하고 분남하고 가족들을 아주 시체 장사꾼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언론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간담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끝나면 또 진도 갈 계획이고요. 저희 진도 갈 거고요. 진도 갔다가 이틀 있다가 또 정읍에 가서 간담회 또 할 거고요.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알리려 다니는 중입니다. 목소리는 있고 듣는 사람, 듣는 기자들은 있는데 방송은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국민들을 다른 것들로 세뇌를 해서 아예 기억 속에 묻어버릴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분해서 계속 알리고 다니고 있고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방 비나영 아빠인데요. 저는 4월 16일 날 사고 났다는 걸 듣고 저는 구조했다는 방송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던 걸 하고 있었는데 구조됐다니까 집사람을 다 믿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방송에 나오는 게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진도까지 내려갔는데 그날 내려가니까 저녁 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에 나가보지 못했고 이틀째부터 제가 나가봤는데, 이틀째는 여기 성화동에 얘기하신 대로 한 2, 300m 뒤에서 접근 금지입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갔다 왔습니다. 근데 배 앞 선비만 보이고 그것만 보고 집사람하고 놀면서 다시 배가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구조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첫날, 둘째 날 나갔을 때도 그렇고 바다 위에서 배만 돌아다니지 실제로 잠수부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저희가 봤던 게 한 명, 두 명 들어갔다 그대로 나오는 게 다지, 뭐 몇백 명이 투입돼서 잠수부가 투입돼서 그 인원들이 들어간 게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도 방송에서 보도가 제대로 나가는 게 없어서 저희 부모들이 생방송으로 다 진도체육관 앞에 화면에 띄워놓고 방송을 하자 해갖고 딴 언론사 다 내보내고 한 군데만 잡아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방송 우리 얘기하려는 게 뜨고 10초 후에 바로 방송이 끊겼습니다. 얘기해보기도 전에. 그 정도로 다 언론이,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통제가 됩니다. 제가 봐서는 됩니다.
제가 김시곤 보도국장이 그 발언한 것 때문에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제가 기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자꾸 올라와서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게 언론인데 제대로 방송도 안 할 거면서 올라와서 왜 찍냐. 보도를 하겠대요. 그래갖고 제가 다시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거 하나도 끊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보내려고 하면 내가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서부터 여야 모두가 진상규명하고 제대로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해서 한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제가 지켜볼 것이다 얘기를 했더니 방송에 나간 거는 여야 다 빼고 대통령까지 빼고 자를 건 자르고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거를 지켜보고 긴 말만 내보냅니다. 그 정도로 언론은 자기들 다치지 않는 선, 그 선까지만 내보냅니다. 저희가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을 넣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수사권 기소권 행사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법은 그 대통령이 나중에 지정을 해요. 특검 검사를. 거기에 수사권 기소권 넣어달라 그러는 게 자력 구제니 뭐니 할 수 없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여야 유가족이 추천한 검사에서 대통령이 네가 해라 그러면 지명하는데 거기에 수사권 기소권이 없이 출석하라 그러면 안 나오면 그만입니다. 수사권 기소권 저희가 행사하는 게 아닌데 언론에서부터 정치권에서부터 국민이 법적인 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언론을 통해서 잠재워 버립니다. 저희 얘기하는 거 왜곡시키고. 이제 뭐 됐다 그만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식을 묻고 그만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당하고 야당하고 세월호 특별법 우리는 이 선에서 수사권 기소권이 들어가야 된다. 둘이 들어가서 우리 여건 반입 안 된 상태에서 합의안 도출합니다. 마지막에는 저희가 마지노선이다. 여기가 마지노선이니까 이거 밑으로는 우리는 안 되겠다. 얘기를 했는데 저희 위원장이나 이렇게 같이 갔는데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바꾸질 못하니까 밀실에 들어갑니다. 둘이 들어가서 그걸 바꿔서 체결해갖고 나옵니다. 그래놓고 최선이랍니다. 야당. 어떻게 그게 최선인지 아예 저희 생각은 진짜 수사권 기소권 있는 특별법 특검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에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여야 모두입니다. 언론도 말로는 나중에는 조금 보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 보도를 제대로 한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제대로 한 언론사가 있으면 내가 사과한다. 공개 사과한다. 제대로 하는데 뭐 있으면 나와보라. 청와대 앞에서 제가 같이 지금도 체육관 2층에 있었을 때 옆에 있던 기자가 거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를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옆에 있었는데 그때 언론 제대로 보도한다고 찍은 거 다 어디다 갖다 버리냐고. 방송에 안 나갈 걸 왜 찍습니까? 돈 들여가면서. 지금도 우리 가족들이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법에서 우리가 더 처벌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진상규명해서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지법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저걸 하는데
그 사람들 실형을 받아도 그 가족들이나 탄원서 내면은 몇백 명이 죽은 사고를 그 형량만 떨어진 걸 그 다 받는다고 믿으시죠? 아니에요. 거기서 진정서 내고 저거 하면은 또 법에서 감형을 해줍니다. 모범수가 되면 모범 설정하는 거는 또 거기서 또 감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제 형량 때리는 것보다 훨씬 적게 살고 뭐 예를 들어 30년 살 거 10년 만에 나올 수 있다는 논문이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서 처벌이 가는 게 아니고 시간만 계속 끌면 부모들 지금 떨어지면 덮이겠지. 그 생각입니다. 언론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성악파 얘기했듯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 방송에 제대로 안 나갑니다. 합의안을 우리가 왜 여야 합의안을 수용을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그 방송 뭐 JTBC나 MBN이나 뭐 여러 방송 매체 있지만 토론을 합니다. 나와서. 근데 실질적으로 다 거기에 관한 진짜 제대로 된 토론하는 방송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건 제가 3일째 되는 날 집사람을 데리고 바다에 못 나갔어요. 그 구조하는 현장을 가보려고 하다가 이틀째 제가 들어갔는데 배가 이제 선미 쪽만 좀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상태라 3일째는 제가 따로 들어갔습니다. 집사람은 기다리라 그래요. 그럼 들어가서 배가 만약 잠겼으면 집사람이 거기서 충격 먹을까봐 저 혼자만 들어가서 한 5시간 반을 해경선 타고 있었는데 그쪽이 파도가 많이 셉니다. 같이 들어갔던 부모님들하고 전부 뭘 일을 하느냐고 배 밑바닥에 쉴 수 있는 공간에 버팅이다 못 버팅해서 밑에 내려가 있고 제가 끝까지 버팅이면서 봤는데 잠수 인원들 한 명 들어가고 조금 있다가 시간 타임 두고 둘이 교대 이런 식으로 실제 들어가는 인원은 한 띠백이 없었어요. 5시간 반을 왔습니다. 근데 나와서 언론에 나오는 건 몇백 명이 투입된 구조를 진짜 제대로 하고 있다. 어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거기 진도 체육관 대책 그 정부에서 나온 대표한테 제가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나서 선미까지 가라앉고 나서 우리 부모들 나중에 죽은 자식이라도 건져야 되겠으니 그 해역 주변에다 금을 치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겠냐. 여기가 물살이 세니 제가 건의를 했어요. 아무 대책이 없고 그래서 그거 4일 만에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애를 일주일 만에 찾았는데 자꾸 올라와서 확인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얘기하고 4일 만에 됐어요. 우리나라의 대처 능력이 그렇게 떨어집니다. 정부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진도 어민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협조하는 거 어민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어민들은 다 도와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머리가 나쁜 건지 뭘 행동하려고 안 했어요. 전혀. 그리고 지금도 진도에서 실종자가 아직도 10명이나 남아있는데 뭐 인양을 하니 아니면 인양을 하는데 이런 부모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뭔 구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실종자 수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진짜 그런 거에 정부가 이런 방법을 내놓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들이 오징어 잡이
배 밝히고 조명탄 쏘는 것도 이게 다 전부 부모들이 목마른 놈이 샘판다고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덥습니다. 계속 덥습니다. 예전 정치할 때 꼬리 자르기 식으로 발언은 나와요. 근데 이건 꼬리도 자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진실을 묻으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다닙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을 못 찾은 부모들이 행복하게 있습니다. 근데 최선은 그분들에 비하면은 저희는 그나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도를 갑니다. 끝까지 같이 하겠다고 해서 저는 많이는 이렇게 활동을 못했는데 장례를 치르고 진도를 내려가다가 저하고 집사람이 교대로 다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갖고 이제 얼마 전에서부터 이제 같이 동참을 하고 하는데 이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은 애 생각나고 TV 방송에서 나오는 거는 계속 덮으려고만 하고 부모들이 하는 방향 맞아요. 그 대리기사 폭행 부모들이 감정이 격해있고 치사면 많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거 외로 다 그것만 부각시키지 나머지 거 하는 거는 전부 묻습니다. 주기적으로 다 사고가 나는데 이제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변화의 계기라도 마련하려고 나중에 법적으로 안전에 대한 규정이라도 법안이라도 몇 가지라도 통과시키면은 변화의 계기가 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그것도 그래서 행정상으로 다 뭐 이렇게 통폐합하니 그런 쪽으로만 나가지 실적으로 다 대안 제시가 돼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을까. 있는 사람들 그쪽 편에 만들지 실적으로 다 이게 약한 사람들 입장에서 정부 정책이 나가질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너무 진짜 행복항에 있는 실종자분들한테 아이나 부모, 형제를 찾아서 시신인 말이라도 돌려주는 게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부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론 쪽으로 접근하는 게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고요. 꿈만 어떤 애들이 어떤 자기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구조할 수 있는데 구조 안 해주고 아까도 보셨지만 이준석 선장 나와서 방송했다는데 방송 없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선원들 갑판으로 올라와서 탈출 지시할 때 방송 한 번만 했으면 거의 애들이 더 빨리 나오지 나이 먹은 선원들이 더 빨리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구명을 입고 바깥으로 바다로 뛰어내려라 바깥에 왔으니 그 방송 한 번만 했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 다 살고 다쳤던 사람들 같이 선원들이 데리고 나왔으면 저는 생존해서 지금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저희가 간담회 가는데 호소를 하는데
내 후대 누가 당하지 말라는 목이 없습니다. 자꾸 잊혀져 가게 묻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변 분들한테도 진짜로 이게 자력구제가 아닌 가능한 건데 그 인식만이라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 얘기 좀 할게요. 저는 법보다는 저희 아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안 들려?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다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이가 10시 1분에 트위터에다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10시 7분에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살아서 온다고 문자를 남겼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이가 살아오지 못하니까 저한테 살아온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배가 뒤집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쳤는데도 살려주지 못해서 제가 알리고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 신랑을 따라다니는데 저희 신랑은 저랑 같이 다니는 이유가 제가 죽을까봐 혼자 냅두면 죽을까봐 저를 데리고 다녀요. 제 아이가 이제 겨울에 입었던 외투를 빨지 않았어요. 그 냄새가 너무 그리워서 너무 보고 싶을 때는 그걸 입고 돌아다녀요. 지금 제가 입은 것도 저희 아들이 입던 건데 그 전에는 씻으라고 제가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채취마저도 너무 그리워서 제가 입고 다녀요. 저는 이제 신랑이랑 많이 떨어져 살아서 아들이랑 둘이 살았는데 아들이 큰 힘이 됐었어요. 남편도 됐었고 애인도 됐었고 친구도 됐었고 아들이고 집에 가면 그 아들이 맞아주고 했는데 지금은 집에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아까 동영상에 제 아들 목소리가 나와서 그때부터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 살려주기만 했어도 애들 다 살았을 건데
저는 가끔씩 막각하고 신랑 생각은 안 하고 제 생각만 할 때가 참 많아요. 성호가 너무 보고 싶어서 성호 너무 보고 싶을 때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 목을 조르는데 면 뜨고 나면 신랑이 제 옆에서 울고 있어요. 근데 제 신랑도 힘들다는 거 제가 생각했어야 되는데 저 편하자고 제 목만 조르고 제가 제 목만 조르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심리학자 되겠다고 하기 전에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뭐 코스프레도 많이 하고 친구들하고 게임 관람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친한 친구들이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다 하늘나라 있어. 다 하늘나라 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아서 유가족이라는 단어를 좀 달고 다니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유가족이라는 단어가 정말 벌레만도 못한 단어거든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희는 왜 혜경이 아이들을 구하러 들어가지 않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평목항에 가면 상황 보도실 해가지고 포테라가 하나 있고요. 오후 5시가 되면 혜경이 실종자 가족 데려다 놓고 거기서 돌입을 합니다. 거기에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월 16일, 4월 17일, 4월 18일 부양된 시체만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4월 19일부터 선내에서 나온 시신이 있습니다. 혜경은 왜 3일 동안 떠오르는 시체만 건졌는지 그거 분명히 설명해야 됩니다. 왜 4월 19일부터 배에서 시신이 나오기 시작했는지 그거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딘가에 계약 때문인지 왜 못 들어가겠는지 그것도 이유 밝혀야 되고요. 잠수사가 600명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16명만 들어갔는지 그것도 설명해야 되고, 왜 저런 구조 오보가 나서 그런 고통을 줬는지 설명해야 되고, 왜 선장을 해경 위치가 내려갔는지도 설명해야 되고, 세월호가 국정원이 관련 배라는 사실도 왜 그런지 설명해야 되고, 왜 자식 죽은 이유를 알려달라고 부모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5월 19일 날 대통령이 약속했던 거 지켜야 되고, 언제든지 찾아와 만나주겠다, 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기대하겠다, 그 약속 지켜야 되고, 목숨 걸고 다른 시간은
애 아빠한테 실질적 사람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런 소리 하는 애들 다 버려야 되고 왜 급여만 그런 악취를 나갔는지 왜 배를 그렇게 뜯어고쳐서 내버려뒀는지 이 사고에 관련된 어떤 누구라도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되는 사람들 주연 죄에 걸맞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법 필요 없고요. 진상조사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연 죄만큼 벌 주자는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든 건지 그 사람한테 벌 줘야 됩니다. 집에 불이 나면 불 꺼야 되는 것처럼 애들이 담배가 깔아앉으면 애를 건져야 되는데 왜 못 건졌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새끼니까. 인형해야 된다고 이틀 전에도 TV 나오던데 아직도 안 들어가본 선실이 있는데 아직도 안 들어가본 현실이 있는데 왜 인형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안 들어가본 데 있는데 아직도 바닥에 들어가지 않은 현실이 있는데 인형하자면 남아있는 실종자 가지고 어떡하라고. 내 새끼가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인형합니까? 안산 가족들한테 와서 우리도 실종자 가족 말고 유가족 되고 싶다고 말한 그분들은 어떡하라고요? 아직도 수색이 될 끝난 객실이 있는데 어떡하라고? (192일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요. 192일 동안 진도체육관에 계신 분 뇌종양 걸리신 분 계시고요. 폐를 잘라내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왜 그분이 거기 있습니까? 자식 뼈 조각이라도 찾겠다고 거기 있는 분들한테 그러면 안 되죠. 가족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안 되죠. 적어도 국가라면. 가족들을 이상한 사람 만드는 방송 두면 안 되죠. 자식 시신 팔아서 장사하는 거라면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나라라면 왜 대한민국의 경찰이 육군 다음으로 나는지 대한민국은 경찰 통제 국가고 언론을 조절하는 국가고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4월 16일 이전에 알던 대한민국은 없더라고요. 원래부터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예, 지금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진상규명 과정이 어떻게 진행돼 왔었는지 그리고 특별법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진상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죠. 첫 번째는 이제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 청문회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6월부터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8월에 청문회가 진행될 뻔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청문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 국정조사 때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국정조사가 마지막에는 파행이 돼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와대에 185개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파행되면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8월에 청문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8월에 청문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도 역시 청와대 증인 채택권을 둘러싸고 여야가 계속 갈등만 하다가 결과적으로 청와대 이 청문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이 어느 정도 규명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기대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검찰 수사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제 10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청해진 그러니까 이 과정, 구조 변경 그리고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관련해서 수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급변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왜 조작 미숙인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왜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구조를 변경하는데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사실은 하위직 공무원들만 줄줄이 구속되었고 제대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제기했던 국정원 실소유자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은 100% 국정원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쓰게 했습니다. 내용은 쉽게 얘기하자면 국정원이 자기네 게 아니라고 했으니 믿으라 였습니다. 그대로 다 받아쓰기 한 것이었습니다. 청와대 의혹 그리고 윗선 의혹과 관련해서 구조 실패와 관련해서는 123 제일 처음에 달려갔던 123 정장 있죠. 123 함정의 정장이 최종 책임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통영함이 왜 투입되지 않았는지, 미군을 왜 돌려보냈는지, 해군을 왜 투입하지 않았는지 아무것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123 정장만 최고 책임자였고 이 사람은 그것도 구속 기소도 아니고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윗선에 대해서 왜 조사하지 않았는가를 국회에서 질문했을 때 이 검찰청장의 답변은 그것은 사법적 처리 사안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확인할 사안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안이라면 당연히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무원 여럿에 대하여 징계 조치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5급 행정관 2명만 달랑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부 청와대 행정실에 있는 사람 5명만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하루 동안 수사하고 모든 감사를 끝냈다라고 얘기했고요. 감사원은 실제로는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에 관한 청와대의 답변서를 감사원이 직접 수정하여 고친 정황까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검찰 수사, 감사원의 감사,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전부 다 방금 성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진실과 관련한 답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유병헌의 의혹과 관련하여 각종 로비를 정치권에 한 정황과 관련하여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내용들을 검찰 수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우리는 기대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있는 구조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다면 믿을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특별위원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족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야합 있고 2차 야합 때 대통령이 9월 16일이었죠. 가이드라인을 명백하게 제시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어긋나고 법치주의 질서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죽어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라고 강경한 태도로 여야가 다 돌아섰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가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3차 합의가 진행될 때 그러면서 결국은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가 아닌 특검을 일부 수용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특검에서 그러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지를 니들이 한번 답해봐라 라고 가족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특검의 후보를 추천하는 권한을 유가족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과 유가족이 합의하여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자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독립적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바로 그날
대통령이 지금 협상이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말을 한마디 하자마자 바로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을 빼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겠다라고 결정한 3차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 보장을 전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요. 그나마 가족들이 그동안 워낙 열심히 싸우셨기 때문에 적어도 특별위원회 자체는 나름대로 독립성을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특별위원회 자체는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온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3차 합의 끝나고 지금 다시 여야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에 새누리당에서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갖고 그런데요. 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안을 만들겠다고 내놓았습니다. 특별검사가 아니고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발을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또 말을 뒤집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조사권이 있고 수사권이 있고 기소권이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이미 그런 식으로 분탕제를 쳐놓고 이미 합의된 바가 있는 조사권과 관련하여 계속 문제 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청문회를 개최하는 권한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미 법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청문회에 세울 수 없도록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대법원까지 가려면 재판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무도 청문회에 세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행명령권과 관련하여 이거는 위헌 취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도 개입하고 조사권마저도 이제는 흔들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한마디씩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없는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무슨 협의를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도대체 니들끼리 모여갖고 뭘 하겠다는 거냐 제대로 밝히고 이 진상의 조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진상규명을 후퇴시키기 위한 이 시도가 정말로 집요하고 끔찍한 정도입니다. 대책회의에서는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3가지 정도의 방안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이 특별법과 관련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족분들이 이제 국회 기자회견을 하셨고 새누리 당사 앞에서 오늘 대책회의가 이제 기자회견을 겸한 집회를 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을 했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히려 후퇴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멈춰라 이런 목소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보장해야 될 권한들에 대하여 여태까지는 조사권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싸웠는데 이제는 이 조사권마저도 흔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싸움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정말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진실을 밝히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밝혀야 될 진실을 같이 이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진실을 정리해내고 그리고 그 대상에게 우리가 직접 집회도 하고 목소리도 높이고 정보 공개 청구도 하고 앞에서 공공연하게 공개 질의도 해가면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진실을 밝히는 행동을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족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가족들이 만든 특별법에는 안전사회 소위원회에서 지금까지의 재난사고를 밝히고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얘기하고 이후에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참여권, 알 권리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내용을 바로 그 안전사회 소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이제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전대책의 제목이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8월 26일 날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안의 첫 번째는 쉽게 얘기하자면 안전투자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겠다. 두 번째, 안전산업을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겠다.
세 번째, 원격 의료.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거 하겠다. 네 번째, 민간 손해보험 회사를 활성화해서 이 손해보험 회사들이 규모를 크게 해서 여기들이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가 밝히고 있는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정말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대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지금 위험사회를 멈추는 시민행동을 함께 조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가 남은 과제를 생각을 해보면요.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로 이런 위험한 상황을 오히려 돈벌이의 수단으로 거꾸로 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신을 우리가 함께 똑바로 차리자는 의미에서 대책회의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지만 여기는 4.16 약속 지킴이를 함께 만들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해오셨고 구석구석에서 서명도 받아주셨는데요. 진실을 밝히는 행동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을 멈추는 행동 이 행동을 우리가 함께하는 모임을 구성해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16 약속 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서로 정보도 아주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에서 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속 지킴이에 좀 함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구석구석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만드는 것을 함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좀 요청을 드릴 게 있는데요. 청주에서도 금요일마다 이제 기다림버스 내려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팽목항에 꼭 많은 분들이 좀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분들에게 힘을 꼭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광화문과 청운동 그리고 국회에서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날이 굉장히 춥고요. 썰렁해져서 많은 분들이 안 오시면 굉장히 더 마음이 이렇게 허해지고 있습니다. 지키시는 가족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광화문과 청운동에 좀 가끔 자주 좀 들러주십사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요청인데요. 11월 1일이 세월호 참사 2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아까 제가 쭈루룩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진짜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눈을 고스란히 뜬 상태로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 힘을 내보자. 지금까지 잘 왔지만 마지막 힘을 정말 더 한번 내보자. 이런 마음으로 11월 1일 날 큰 집회를 갖습니다. 그 가족분들은 200일 추모제를 안산에서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실 텐데 5시에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합니다. 장소가 거기밖에 안 나와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청계광장에서 하지만 그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힘을 보이고 그 이후에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월 1일에는 청주에서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버스를 타고 함께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가족분들의 절절한 아픔 그리고 국민들을 향한 호소 들어봤고요. 그리고 대책위원회에서 지금 특별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과 또 우리가 함께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함께 들어보고 제안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그 세월호 참사는 우리 가족들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일이고 또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뭐 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칠 수도 있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여기서 풀고 가야 한다. 이런 공감대는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정말 많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여기 그 약속 지킴이 가입서를 함께 써주시는 일도 해당이 되어서 함께 좀 이렇게 써주시는 작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으시면서 뭐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민간 잠수부들이 투입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 조합원들이
거기 민간 잠수사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고 싶어서. 제가 직접 만난 그 민간 잠수사 그냥 이렇게 세 분을 만났는데요. 세 분이 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었고, 제가 17일 날 그 제가 나올 때 그분들이 이렇게 옮겨 타시길래 잠수 장비하고 이렇게 옮겨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많으십니다. 철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철수하시는 거라고 그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만 6번 옮겨 탔대요. 새벽 3시에 그 현장에 들어가서. 제가 그때 철수할 때쯤이 오후 6시, 7시 그때였거든요. 배만 6번 일단 옮겨 타셨고, 지쳐서 더 이상 거기서 계속 있을 기분이 없어서 평범하게 철수한다라고 하셔서 같이 나왔었는데, 그분 연락처가 필요하신 겁니까? 뭘 드릴까요, 제가? 이분은 그 잠수 관련 회사의 사장님이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16일 날 17일, 18일 이렇게 있으면서 있었던 일을 일지로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도에 가서 이분을 별도로 만나뵙고 얘기를 또 나눴었는데 같은 얘기를 들으실 수 있고요. 그분 일지가 필요하면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그분 제가 가지고 확보해 놓고 있거든요. 그분이 써놓은 일지를 제가 이메일로 넣어드릴게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양산 서명 갔을 때도 그 잠수하러 이제 지원 나가신 분이 저희한테 서명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다시 되돌아보내서 그냥 왔다. 그러면서 미안하시다면서 설명을 하시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진도 사고 초기에 그 요원비 옆에 터린다고 여자분 한 분 방송 타고 뭐 구속됐다는 내용 있잖아요. 예, 그 여자분이 하신 얘기가 진실이에요. 예. 실제로 수색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언딘과 계약을 했으니 언딘 외에는 오지 마라. 언딘 와야 된다. 그리고 죽어간 애들을 그냥 지켜봤습니다. 부모들 다 불러놓고 생방송 때리면서 죽어가는 거 구경했습니다. 처음에 언론만 제대로 내보냈더라도 일으키지는 애들은 다 살리지는 못했어도 언론이 바라섰으면 우리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도 썩어 살아 있고요. 돌아온 아이들이 많았을 거예요. 방송 3사가 18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진짜 그 진도 아파트 해경선 타고 5시간을 반 정도를 나가 있었습니다. 작업하는 데서 보이는 거리에서 밀려나면은 카메라 기자까지 한 명 들어가서 지금 작업실 들어가는지 렌즈를 당겨보라고, 거리가 머니까 시야가 확보 안 되니까 밀려났을 때 제대로 뭐 잠수하더니 이쪽에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배 타고 돌았습니다. 그 해역만 TV에서 고보트 타고 빙빙 도는 거고,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 팀이 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은 다시 그 배에서 들어가고, 2명이 막교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잠수사를 몇백 명을 투입은 했죠. 대기시켜 놨으니까. 투입한 건 맞아요. 대기시켜 놓고 있으면 투입한 거잖아요. 배. 외국 언론에서는 더 알리려고 다 진실 알아보고 다 찍어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내보내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더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진실을 모르시는 분. 수사권 기소권에서 자력 구전이 안 된다고 제 주변에도 그거 안 맞는 거라는데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무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러면 자주 구속이겠죠. 근데 저희가 추천하는 법률 전문가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 2명이 만약 올라갔다, 대통령이 네가 특검해갖고 제대로 해, 그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수사권 기소권만 부여해달라는 게 그게 법 체계를 위반하는 거랍니다. 말이 됩니까? 저는 언론의 그 보도를 보면서도요, 마치 80년 5월 5.18 때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해요. 지금 그 상황이. 그리고 지금 뭐 종편이니 뭐니 하는 뭐 언론이 더 많아져가지고는 그나마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더 희석이 돼버려가지고, 뭐 텔레비에 나오는 거를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언론 문제가 이거 극복되지 않고 우리가 아까도 저 대체위원회 공병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몇 가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쇄신한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거를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인터넷 방송 몇 군데 있고요. 일례로 KBS 보도국장 때문에 청와대 앞에까지 갔을 때 우리 부모들 모여 있는데 중국 세력이랍니다. 그거 경찰들이 우리가 대응을 안 하니까 경찰들이 데리고 싸갖고 갔어요. 그 어떻게 되는 건지 납득이 안 가는 지금 상황이. 지금 광화문의 농성장 건너편에 종북 세력은 종- 북한으로 가라. 네, 종교인을 가장해서 오셔서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종북 세력은 북으로 가라 확성기 들고 지금도 소리치고 계세요. 네, 지금도 한 가지 좀저 안산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요. 대책위한테 당시에 그 사고가 나자마자 안산의 국회의원들이 제가 알기로 5명 정도 되나요? 지역구 의원들이요? 네. 그 3시, 5시인지 그분들이 현장에 나타나서 어떤 역할을 좀 안 하셨나요? 전혀 언론에서는 못 봤거든요. 아수라장이었고요. 그때는 가기나 했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애들 때문에 신경 쓰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그 교육부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나온 선생님이 누군지도 찾기가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물어 해야지 어디 가서 거기 있다 그러는 거지. 처음에는 이 아무것도 체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상태예요. 대체 사고가 났는데 그걸 수습하러 왔다는 사람들이 뭔 방법을 갖고 오지도 않고 그거를 언론에 내보내려고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걸 내보내려는데 그게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보도성에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가서 거기 가서라도 무슨 어떤 역할을 했다라면은 최소한 제가 알고 있기로 안산의 국회의원의 반수 이상은 야당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역할을 했으면 분명히 보도에도 나왔을 거고 뭔가 또 그런 또 다른 역할이 됐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언론에 잡히지가 않았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네. 존재감이 없습니다. 일례로 좀 전에 보니까 며칠 전인가요? 김영환 의원이 제가 안산 그쪽 어디 국회의원 갔는데 무슨 헛소리나 하더라고요. 그 종북 여쭤보면서 그래서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일례로 그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안산에 간 지가 유민에서 살던 안산에 간 지가 이제 만 6년이 넘었는데 거기서 사귄 친구가 교직 쪽에 있습니다. 사고 나고 그 친구가 저를 위로한다고 진도로 왔습니다. 보도도 안 되고 그 상황을 보고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거 뒷모습만 찍겠다고 그 나중에 올라와서 심화서 쓰고 다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데가 그나마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 살아 있고요. 한겨레, 경향신문 살아 있고요. JTBC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최대한 진실을 숙지하시고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까 쓰레기 같은 언론들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고요.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들은 우리보다도 더 정확한 이 정보를 말하자면 접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막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진짜 그것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정보를 뉴스를 소식을 못 들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 말고 일반 사람들은 왜 저래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 시민들은. 근데 실제는 그 해외에서는 진짜 이거에 어쩌면 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보도된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진짜 그것까지도 5.18 때와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당시도 독일 가고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직접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아서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향소로 오셔서 서명 전달하고 가세요. 그분들은 오히려 영파하기 쉬우시니까. 우리나라는 언론 통제 국가이기 때문에 틀린가 봅니다. 저는 이주민 노동인권센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 중국분이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일을 하다가 용접을
하고 뭐 이러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것이 출근하다 죽은 거로 이렇게 둔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찾아오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검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1차 판결이 났죠. 항소를 하고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 증거를 찾아오라 합니다. 실제로 민간인이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조사 하나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증거를 찾아오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검사장인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거 보니까 진짜 서민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증거를 갖고 오라고 그런다. 그럼 누가 어떻게 갖고 가냐? 죽은 사람한테 깨워서 증거를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제도 사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검찰이 지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들은 조사 안 하고. 그러면 사실은 이 정부가 이게 이렇게 돼서는 서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원사만 바라보고 있다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도 없어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런 제도이면 그 어디야 미국의 뭐야 그 뭐죠? 사별 수사 기관이 있잖아요. 뭐야 그 탐정 제도를 만들어라. 최소한 그래야 서민들은 그거라도 바랄 수 있는 게 아니냐.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검사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하이닉스 반도체에 2008년도에 쓰러지셔서 지금까지 식물인 가서 살아가시는 분이 산재 처리도 못 하고 있어요. 대기업이 다 감춰놓고 뭐 이런 사건 다 감춰놓고 자료 하나 주지 않으니 검사 새끼들은 조사도 안 하고 서민들은 그런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둑질에서 훔쳐오는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5월 19일 날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9월 16일 날 자기 권한이 아니고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다고 그랬고요. 120일 딱 걸렸습니다. 국민들한테 했던 얘기를 120일 만에 폈고요. 유가족한테 했던 얘기는 이틀 만에 폈습니다. 4월 20일부터 저희 앞길을 막았으니까요. 지금도 막고 있고요. 지금도 청운동에 가보시면 청와대 방향으로 분수대 쪽으로 일보 전진이 안 됩니다. 움직이면 경찰이 다 따라붙고요. 이유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사람만 청운동을 모여도 가다가 지쳐서 간담회 다니고 있거든요. 사람 2명, 3명만 모이면 경찰이 따라붙고요. 유가족들은 움직이면 경찰이 다 따라옵니다. 사고가 났을 때도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해달라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대책을 세워서 빨리빨리 애들을 구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 요구를 하면 절차를 밟아야 된대요.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도장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반복하면서 3일 동안 떠오르는 시체만 건진 거죠. 우리 살려달라고 울면서 살려만 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경제 살린다고 대기업 그룹 총수가 잘못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꺼내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있으면 돈 있고 힘 있으면은 죄가 없습니다. 있던 죄도 사라집니다. 살리는데 사람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서류 작성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해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먼저 제시를 하니까 알아보고 어떻게 하겠다. 다 유가족들 입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답은 해달라. 나옵니까? 응?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 답은 나옵니까? 안 나와. 뭐 지금 무슨 지금 뭐 해외 중이라 이런 얘기만 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러고. 연락 취해. 뭐 파도가 많이 일어서 오늘은 못 한다. 최선을 다해보겠다. 근데 저도 이제 한창 수색할 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가족들을 나쁜 인간들로 네. 보려는 수작이에요,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네, 그물도 말씀하셨고 이제 수색을 하는데 인터넷에 저는 이제 주 인터넷으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하는 소리가 지금 풍랑이 있는데 어떻게 잠수부들이 들어가느냐, 잠수부들 죽으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도 나쁜 인간들을 만들고 그거 말씀하신 그물도 지금 이제 그 풍랑이 뭐 거세서 잠깐 이렇게 뭐 치운 거다. 그리고 뭐 풍랑이 뭐 잔잔해야지 다시 설치하고 이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서 계속 나쁜 인간들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이라든가 일베라든가 이런 새끼들이 하는 소리 같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할 때 제가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상황이 더 어땠는지를 또 듣고를 싶어요. 4월 16일 주변에 기상 거를 좀 찾아봐야겠네요. 설명이 되죠. 4월 16일 날 사고 난 날은 날씨도 좋고 파도도 잔잔했어요. 제가 17일 날 배를 타고 현장에 가봤고요. 글쎄요. 저희 애가 객관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계속 걔들이 그죠? 뭐 풍랑이 있고 뭐 물이 깊어가지고 들어가서 잠수사가 희생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식이 안 통하는 얘기인 것이 제가 이제 그 메다스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5m 내지 30m라고 하면은 우리 아파트 15층 정도밖에 안 되는 깊이에요. 그런데 그게 배가 뒤집혀졌다 하더라도 걸쳐서라도 떠 있을 수 있는 깊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도 그 상식을 다 깨부시고 일단 무슨 음모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핑계를 댔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파트 15층 높이면 나 같아도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올 수 있죠. 아니더라도 도움을 주겠다고 온 외국 배들도 돌려보냈습니다. 네. 상식이 안 돼. 일정줄 때문에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저 뒤에 계신 분이 저랑 아까 손들고 계셔서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돼서 제가 하나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외국인 친구예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의 제일 친한 친구가 그 미항모 리차드 보낸 항모 있죠. 그때 사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뭐 100km 이내에 사고 그 순간에 우리나라 공해상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그 친구가 같이 제 외국인 친구와 리차드 항모에서 일을 하는 미군 친구 사이에 메일을 주고받은 거를 제가 조금 들었어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항모에는 2,000명 정도가 잠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미항모에 바로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명령을 내면 괌에서 헬기를 가지고 와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온대요. 그 장비가 어떤 장비냐면 배를 위든 아래든 쪼개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바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미군에 준비가 되어 있었고 리차드 항모는 예전에 2차 대전 때부터 이제 미군 배가 뭐 빠지거나 이랬을 때 거기 있는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종류의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많은 잠수사들이 들어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 해경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고 못 들어오게 했다고요. 그게 아마 좀 많이 알고 그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그 우리나라 해경의 어떤 함장이 그런 미군이 와서 그런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큰 배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너네는 물러서라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높은 단계까지 보고가 됐다가 거기서 거부를 시켰는지 그래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의혹이 많은데 의혹을 풀어야 됩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하려면 전후를 다 뒤집어 봐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7시간 없어졌다고 이렇게 많이 시끄럽게 하는데 그 시끄러운 걸 잠재우려면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상세히 밝혀버리면 되잖아요. 교통사고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교통사고인지 아닌지 파보자는 얘기죠. 누가 관여됐으면 사고를 일으킨 직관적 원인을 제공했으면 그 원인만큼 지은 죄만큼 벌을 주자는 건데 그거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다칠까봐 한국 선주협회에서 가장 많은 로비를 받은 게 김무성이니까 새누리당사 바로 뒤에 선주협회 빌딩이 있으니까 해운 빌딩이 있으니까 바로 옆집이니까. 그리고 사고 나서 이틀인가 3일 후인가 일본에서 도와주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거절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도와주겠다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조건이 안 좋고 심해에 있는 사고들이 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안함이 이제 그래서 사고가 난 것이다라고 이제 그래서 못 구했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면서 만든 게 통영함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상 조건과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구하겠다고 해서 만든, 그러니까 거액의 돈을 들여서 만든 건데 그게 왜 그러면 그때는 제대로 투입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막상 풍랑이 심하니까 잠수사 몇 명이 들어갔네 못 들어갔네 할 수 있네 없네가 아니라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있었던 무수히 많은 장비, 외부의 지원 이런 게 왜 거절되었는가를 질문하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저희 사고 난 날도 저희가 팽목항에 가서 밤에 담요를 이렇게 추워서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인가 안철수 그분이 오셔가지고 구경이라도 한데 오셨더라고요. 저는 못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들었는데 빨리 구조 좀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러 온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사진 찍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냥 보이기 위함으로 왔더라고요. 보이기 위함으로. 그 속사정은 모르겠는데 어떤 말을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귀에는 그런 말이 안 들렸어요. 그 충북대책위원회의 향후 일정 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이어서 7시에 상당공원에서 그 진실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진실음악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10월 28일인데 이날은 그 서화수 한국일보 기자님을 모시고 초청 강연회가 성안길 입구에서 있습니다. 이때도 좀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30일에는 저희가 200일을 맞아서 진원제를 충북 동아대책위가 함께 협력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도청 앞쪽에 매달려 있던 그 리본을 영구 보존하는 의식들도 함께 하게 됩니다. 오후 4시에 도청에서 있으니까 많이 그때도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는 아까 이제 조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대 집중하는 날이어서 청길광장에서 5시, 충북에서도 함께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는 1박 2일로 팽목항에 그다음에 버스가 운영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에 그 이순익 선생님이라고요. 저분이 선물을 좀 준비를 하셨대요. 사실은 그 유민 아빠 단식할 때 그때 좀 갖다 드린다고 그러셨다가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제 오늘 오신 분들에게 4년초 효소 7년산이 효소라고 하는데요. 그 5병과 또 김명원 쌤께 6병을 이렇게 전달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끝으로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대책위에서도 오늘 이제 오셨고 여기 김영호 씨 이름이 적혀 있어서 예, 김영호 씨가 그 단식 끝나고 안산의 한도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보수단체에서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병원 업무를 마비시켰어요. 그래서 강제로 병원에 쫓겨났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무력증이라 그러죠. 단식을 너무 오래 하면은 이 근육이 소모되거든요. 진행소를 갔는데 김영호 선생님을 뵈었어요. 단식을 46일이나 하셔서 식사를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단식보다 모식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모식하는 법을 알려드렸고 제가 마침 효소를 7, 8년산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를 전부 2리터씩을 떠서 섞어가지고 이렇게 명의를 제가 잘 전달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오셨는데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간다. 이런 뜻으로 큰 박수.